자, 패키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자가 A, B, C 3명이 있어. 이러한 3명이 각각 분담을 해서 팀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하는 분야가 A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IO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B는 그래픽 작업만 해요. C는 UI만 담당을 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 이 3명이 합쳐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자, 파일 IO를 작업하는 개발자 A는 웹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 그래픽 작업을 하는 개발자 B는 d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UI 작업을 담당하는 개발자 C는 MainApp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다가 각각 이제 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도 막 만들겠죠. 그러다가 개발자 A의 tools.class와 그 다음 UI 작 담당을 하던 개발자 C도 tools 클래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와 개발자 C에 있는 이 클래스는 서로 어때? 같은 클래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같은 파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따로따로 어떻게 해줘? 각각의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협업을 해야겠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자신이 만든 기본 클래스는 접근 제한자를 뭘로 걸어 놓자? 디폴트로 걸어 놓자. 또는 어떻게 하자? 뭐 프라이빗으로 하자, 프로텍티드로 하자, 이렇게 설정을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해야지만 된다. 혹시라도 퍼블릭으로 두게 되면 다 접근 가능하니까 얘네들 호환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에서는 패키지가 필수예요. 그래야지 덮어 쓰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중복돼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아까 생각했던 거를 어디에서 이제 구조화 시키는 거야. 구조도를 만들어서 해당 프로젝트를 이제 파일 IO, 그래픽, UI로 나누었을 때, 자, 이렇게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도 패키지화 해놓으면은 어디에서 일단 벌어지는 거야? 여기 패키지의 이름에서 벌어지죠. 그죠? 다르잖아. 즉 디렉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폴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파일 존재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파일 관리할 때 하나의 폴더에다가 똑같은 거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넣으려고 그러면 덮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데 폴더 이름이 달라버리게 되면은 두 개의 폴더에 같은 파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또는 같은 이름의 파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패키지라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쉬워요? 자, 자바에서의 패키지란 무엇인가? 서로 관련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컴파일된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자, 묶어 놓은 것이다. 포장해 놓은 것이다. 누구랑?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패키지다. 이런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는 여러 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러 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패키지에 통으로 그냥 모든 클래스 파일을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기본 패키지라고 하는 거.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죠? 비슷한 종류의 클래스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표현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개발 방법이에요. 자, 이때 패키지는 어디 있느냐? 패키지는요, 자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자르라는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JDK에 보면 그 JDK 폴더 안에 rt.자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압축 파일이에요. 여기에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압축 해제하면 풀립니다. 요게 자르는 자바 아카이브의 약자예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폴더에도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도 보일 거란 얘기야. 즉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 압축을 해제해 본 거예요. 요 내용은 지금 보면 RT 안에 자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RT에 보면은 컴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 자바 안에 보면은 또 뭐 돼 있어? 애플릿도 있고 AWT도 있고 또 뭐 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AWT는 뭐 컬러,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뭐 DND, 이벤트, 폰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이제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color.class다. 그러면 요거는 위의 경로 어디 자바의 AWT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경로명이 돼요. 칼라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에 경로명이 돼. 그 앞에 있는 데까지가 패키지의 이름이 된다. 요 앞까지가. 자, 콘솔 창에서, 콘솔 창은 어떻게 들어가요? 윈도우 키하고 R 키 누르면 되지. 거기에다가 cmd 입력하면은 나오는 창이죠. 자, 여기에서 java verbose 버전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자,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자바에 JDK 1.8.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버전이 되는 거고, 그 하위에 JRE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JRE는 실행환경이라고 그랬지? 실행환경의 LIB,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 rt.zar라고 하는 게 있단 얘기야. 즉, 자, 요 위치에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라는 폴더 안에 다시 JDK와 함께 버전이 있고요. 자, 이 아래 JRE가 있고 JRE 아래 LIB가 있어요. B는 바이너리니까 실행 파일이고 LIB가 라이브러리 파일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 보면은 RT 해가지고 아이콘의 모양이 자바 컷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확장자까지 보게 되면은 JAR이라고 나와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을 풀면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알아서 풀어볼게요. 쫙 풀면은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RT라는 폴더, 당연히 압축 파일이니까 풀리겠죠. 그죠? 이러한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잠시 후에 이 안에 각각의 클래스들이 쫙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풀어보면. 자, 대략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서브 폴더들이 막 생겨 있죠. 그죠? 압축을 푸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막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 안에 다시 자바라는 폴더 안으로 이렇게 슉 들어가 보면 각각의 얘네들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얘들이 패키지 클래스란 얘기예요. 전부. 뭐 AW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O라는 것도 있어요. 입출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 java.lang, 랭에 관련된 거, 랭귀지 언어에 관련된 거, 매스에 관련된 거,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쭉쭉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틸리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 우리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어요? java.util.scanner라고 썼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 있죠. java.util.scanner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클래스가 돼요. 이 안에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클래스가 있다는 얘기는 컴파일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컴파일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스 코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따라서 패키지들이 됩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 안에 또 다른 서브 패키지가 있고요. 이러한 서브 패키지 안에는 별도의 뭐가 있어? 클래스들과 또 서브 클래스가 있죠.
내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아까 맨날 쓰는 우리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거를 가져올 때 java.util.별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랬지. 그렇게 가져오면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만 가져와요. 지금 여기에도 하위 뭐가 있어? 하위 폴더들 있잖아. 하위 폴더에 있는 내용들은 안 가져와요. 이 하위 폴더의 안에 있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패키지를 또 써줘야 돼. 뭐 예를 들어 자르라고 한다. 그러면 java.util.jar 해가지고 찾아야 돼.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거, 시계 관련된 거 다 있어요. 클래스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즉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중급, 고급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어? 어떤 패키지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대충 아는 정도 단계라 그랬죠. 언뜻 봐도 파일의 개수가 어때?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그죠? 이걸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만들어져서 제공을 해준다. 자, 이 뜻이고요.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임포트문으로 갖다 쓴다. 그래서 임포트문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스 안에서 완전 수식명으로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놈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java.util.scanner, scanner, new java.util.scanner system.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무지하게 불편하고 무지하게 더 길어져요. 가뜩이나 자바는 자연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길어요. 코드가 한 줄에 들어가는 길이가 되게 길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포트 키워드를 써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소스의 시작 부분에 사용하려는 패키지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 자, 이때는 뭐만? 클래스의 이름만 해당 소스 내에서 클래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뭐는 빠져 있어요? RT라고 하는 폴더 이름 빠져 있는 거죠. 그죠? LIB라고 하는 거 빠져 있죠. JR이 빠져 있죠. 그런 건 안 써도 되는 거야. 바로 그냥 자바부터 시작을 해요. 자바라는 폴더 안에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포트 사용법이에요. 실제로 이게 패키지예요. 자, 그래서 특정 클래스의 경로명만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클래스만 딱 가져와라 그러면 얘만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import java.util.asterisk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싹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신에 그 아래에 있던 폴더들이 있었지. 그 아래 폴더들은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파일들만 불러오는 거예요.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걸로 연속 재생을 할 때 그 디렉토리, 내가 지정한 디렉토리 안에서만 연속 재생되죠. 순차적으로. 그지? 서브 폴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바깥쪽으로 나가서 들어가진 않잖아. 그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자, 클래스 위치 경로 지정을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환경 변수 지정해 줬습니다. 기억나죠? 커맨드 창에서 set x 그 다음 슬래시 m 한 다음에 자바 경로 잡아준 거, 또 클래스 패스라는 거 이용해서 해당 경로 잡아줬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작업들이 바로 뭐 때문에 이러한 기본 패키지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물론 이것은 뭐 시스템 환경 변수에서 또는 자바의 옵션을 이용해서 확인도 가능해요.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옵션 이용해서
그래서 해당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그때는 이제 파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줘야겠죠. 클래스 패스 지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윈도우 7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제어판에 이제 시스템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고급에서 환경 배수 누른 다음에 지정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수동으로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만들어 줄 때는 패키지로 사용할 디렉터리를 생성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수동 생성, 그리고 소스 내 패키지도 선언을 해줘야 돼요. 디렉토리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패키지 한 다음에 패키지의 이름을 써주어라. 이게 이제 옛날 방식, 커맨드 창에서 할 때. 그리고 나서 패키지에 속한 자바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는 메인 메소드 가진 놈 정확한 경로까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실행이 되고요. 뭐 이런 거죠. 패키지 디렉터리를 pkg 앱이라는 걸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가 C의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야, 폴더야. 자, 이 안에다가 pkg 앱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줘요. 다시 이제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컴파일 해줄 때 자바 C 헬로우 자바 해가지고 만들어 주겠죠. 그죠? 한 다음에 복사하거나 이동을 해줘야 돼. 그리고 실행을 해당 위치에서 이렇게 자바 실행을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는 이클립스 얘기 안하고 콘솔창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콘솔창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윈도우 서버 같은데, 근데 그 서버에 GUI 방식으로 안 하고 커맨드 방식으로 아예 구축을 해 놓은 경우에, 그러면 윈도우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코드를 직접 쳐야 돼요. 스크립트를. 또는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 해서 GUI 방식으로 안 한 경우에, 유닉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클립스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커맨드 창에서 환경 배수 잡아주고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참고적으로 알아주란 얘기야. 나중에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윈도우에서 하라는 법 없어요. 반드시 맥에서 하라는 법 없어요. 즉 GUI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야. 때로는 딸랑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요즘엔 그래도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예전엔 좀 많았어요. 자, 패키지 디렉터리를 생성하지 않으면, 자, 컴파일할 당시에 이렇게 옵션 D 이용해 가지고 패키지 디렉터리 자동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옵션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어디에서 커맨드 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생성과 함께 컴파일된 파일은 이제 클래스 파일 생성되고, 그리고 실행했을 때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이클립스에서 쉽게 패키지 만드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그쵸?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부터 써오던 정석인 방법이에요. 샘플 소스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해주는 거죠?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했어요? 추상 메소드,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로 지금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한 방에 지금 같이 굿칼크라고 하는 하위 서브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 오버라이딩을 한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뭐 해주고 있어? 실행을 시키고 있죠? 그쵸? 이게 한 소스 파일이야. 근데 난 얘를 나눌 거야. 또는 얘를 다른 곳에 저장을 할 거야. 그럴 때 패키지 생성을 하죠?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패키지를 만들고 나서 그냥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거 외에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애초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도 생성을 해라.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획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면 패키지 다 나눠준단 말이야. 나눠지게끔.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앱이라는 것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뭐 해줘요? 바로 lib 패키지 안에다가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 애초에
파일을 만들 때 뭘 체크했어요? 앱스트랙트를 체크를 했죠? 요게 추상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게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Public Abstract Class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패키지는 lib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서 퍼블릭 삽입하는 이유는 뭐야?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예 라이브러리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구현한 앱 부분 따로따로 쪼갠 거예요. 패키지 자체를. 그래서 접근을 아주 쉽게는 못하게 또 구현하고 설계를 쪼개기 위해서 해놓았다. 자 그러면 이제 앱이라는 곳에서 구칼크라고 하는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냐면 이때는 임포트 시켜야 돼요. 이때는 임포트해서 lib.calculator라고 써줘야지 된다. 이렇게 써서 임포트 시켜라, 알려줘라, 쓸 수 있겠죠? 아마 어노테이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라 라고 도움말로 알려준단 말이야. 자 실행을 할 때 요것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실행 환경 구성에서 직접 메인 클래스 지정을 해줘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실행을 할 때 그냥 실행하면 연결된 거 짜라락 됐잖아, 그지? 패키지가 다른 경우에는 환경 구성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이 됐을 때 콘솔 창에서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패키지의 특징인데요. 자, 패키지는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계층 구조로서 관리를 하는데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관련된 클래스 파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계층화를 하게 되면 추후에 관리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예제 소스들도 각각 프로젝트 그 다음 패키지로 관리를 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로 관리하면 좋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각각의 패키지로 관리하고 다시 그 패키지 안에 하위의 패키지로 관리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패키지별로 접근 제한할 수 있다. 디폴트로 선언된 클래스나 멤버는 동일 패키지 내 클래스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죠. 기본값으로. 그쵸? 그렇지 않고 다른 패키지까지 다 가려면 퍼블릭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속을 주면 되겠죠. 이러한 접근 제한 때문에 바로 패키지가 필요하다. 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사용 가능성. 자, 서로 다른 패키지에 이름이 같은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요거죠,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입니다. 자, 자바 API라고 하는 패키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라이브러리든. 그래서 다시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선 출력에 해당하는 코드를 다 만들어야 돼. 입력을 받으려면 각각의 예제마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예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준다? 패키지라는 걸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이미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java.lang이나 java.io에 있는 패키지들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일일이 다 코딩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장점이란 얘기죠. 쓰면 좋다, 구조적으로 쓰면 괜찮다. 그래서 JDK에서 패키지 구조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방법. 자, C의 라이브러리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과 rt.jar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경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까 뭐 집에서 똑같이 있겠죠. 그래야 제대로 실행될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자바에서의 패키지 구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본 폴더들 있죠. 그 폴더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자바라는 패키지 안에 이렇게 많은 어떻게 되어 있다? 패키지들과 또 하위 패키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계층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